저는 시를 쓰는 박이연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시창작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 활동으로는 이제 한글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한 18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단체를 한 3개 정도 이끌고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글쓰기와 그 다음에 책 내는 일 또는 등단하는 일 이런 거 도와주고 있습니다. 40대 이후에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어떤 일을 하면서 뜻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고 또 가르친다 그러면은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게 좀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글 학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남에 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글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한글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한글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수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어려운 수업이었고 또 전문적인 그 자격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해교사 자격증을 받고 그다음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봉사가 늘어나게 돼서 더 시간도 많이 할애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문해 교사로서의 봉사 활동은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한글을 가르치는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면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오히려 한글을 깨우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분들에게 인문학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오신 위대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존경한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존감 높여주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오셨더라고요. 한글을 모르고 살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상처를 지워주는 일, 즉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에서 긍정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도인가 그래요.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고 하여튼 시작한 지 지금 18년째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3번 가고 4번 가고 그 어떤 때로는 야간으로도 막 해줬어요. 그래서 야간 가고 40명씩 50명씩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이제 한글을 모르시다가 한글을 깨우치시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일들이 편지 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편지를 써줬을 때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시면서 거의 우세요. 그러면 저도 따라서 울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그 특별한 그런 행사를 좀 해준 적이 있어요. 뭐 졸업식 같은 거 그럴 때마다 막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막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했고요. 이제 지금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은요, 아드님이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 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면회도 자주 못 가고.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제 저녁 수업이 9시 넘어서 끝나는데 10시 가까이 됐는데 이분이 안 가시다가 다른 학생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저한테 그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분하고 둘이서 울면서 그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분이 전세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전세금을 이렇게 다 날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알고 같이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알아가지고 일을 해결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밤에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데 통화할 때 이렇게 통화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무릎을 꿇고 통화를 해요. 왜 무릎을 꿇고 통화를 하세요? 그냥 편안히 전화를 하시면 되죠. 이러면 저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봉사를 했고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한 가지 하고 가야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았고 힘들게 사시고 이분들의 직업이 거의 새벽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건물 청소하는 일 그런 거 거의 다 하세요. 파출부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오후에 수업을 하러 오시고 그럼 막 졸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졸리게 수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그리고 빨리 한글을 터득할까 그런 거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교재도 따로 만들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문예교육센터에서 또 부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됐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가 이분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학교에도 있었고 아이들도 가르쳐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가르치는 게 가장 보람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10여 년 썼습니다. 있었죠. 힘든 그 수업이기 때문에 봉사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힘도 많이 들고 또 저는 저대로 제 일도 있는데 주변에서나 가족들이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저도 흔들렸어요. 계속 정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해도 얼마든지 할 건데 내가 이분들을 왜 놓지를 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제가 못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이분들은 계속 수업하기를 원해요. 근데 코로나 오면은 못 만나서 수업을 못 하는데 이게 쭉 계속 수업이 이루어져 이분들이 잊어버리질 않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처음 들으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이분들의 순서예요. 근데 한동안 수업을 못 한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공부들을 다 잊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그 휴대폰에다가 다 이 줌 어플을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했어요. 저는 저쪽 창고에 가서 들리세요, 뭐 나가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분들하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코로나 올 때 저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분들하고 수업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코로나가 왔을 때, 사실은 어려웠어요. 왜냐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휴대폰 가게로 가라고 했었어요. 그걸 지금 들고 주변에 있는 휴대폰 가게를 가세요. 그 아저씨께 여쭤봐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휴대폰 가게 아저씨들과 통화를 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냥 대면 수업 안 하고 코로나 줌 수업 계속 하시겠다. 그래서 대면 가능한 분, 줌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업이 더 늘어났죠. 네, 시를 쓰면서 시 글감이 이분들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이분들이 되게 이제 고마운 마음에 김치도 담가주고, 그 다음에
된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거든요. 그런 거 받아 먹을 때 제가 감동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실어 쓰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담아 있는 그런 그 단체에서 그 특별한 직업에 대한 그런 그 시를 써달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분들을 주제로 해서 시를 썼는데 전국 시인협회에서 뽑히기도 했었어요. 그 주제가 특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제가 잘할 수 있는 시 낭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좀 쉬운 시를 드리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읽게 하고 좀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2년 전부터는 시 낭송 회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분들하고 시낭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시를 쓰는 건 어려우니까 이제 낭송은 그래도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 드리고 각자 유튜브 글을 다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보고 매일 웃는다고요? 웃는 얼굴이 좋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많이 웃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특히 내가 이렇게 뭔가를 조금 해가지고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문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아하시고 그래서 봉사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분들이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지금도 나라에서 많이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환경을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사실 문예교사들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강사료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사료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못 해요.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결국은 이분들의 삶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저한테는 앞으로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계속 이분들의 삶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봉사 계속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30분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더우시죠? 음소거 해제해드릴게요. 우리가 몇 쪽일까요? 100쪽 11째 줄 펴보세요. 자요, 안녕하세요. 되셨어요. 얼굴 보이시네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10년은 늙었습니다. 네, 좋아요. 자, 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두머리도 지지 않고 말했다.부터 읽어봐 주세요. 말했다. 가르치면서 감당이 되어놓은 우리야. 이름도 줘야 하고 이름을 바꿔야지. 내가 가르칠 거야. 오늘 내보낼 수 없어. 암탉이 깠어도 여기 깠어요. 여기 어려웠어요. 깠어도. 네. 우리야. 그렇죠. 거기. 네, 깠어도. 네, 잘하셨어요.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어쩌나 소란 어찌나. 어찌나 소란한지 주인 부부가 성정해서도 평가하는 남편은 들어왔을 정도였다. 오케이. 다시요. 날이 밝는 대로. 영자님, 날이 밝는 대로. 보기 좀 어렵죠? 네, 잘하셨어요. 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